수백 개의 대포 통장으로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해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세탁 금액만 무려 40조 원, 그 대가로 챙긴 금액은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지인 북항 일대를 함께 둘러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장산습지에 반딧불이가 다시 출현하고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이어져 온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복원을 이끌었습니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워케이션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수백 개의 대포 통장으로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세탁 금액만 무려 40조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해준 대가로 일당이 챙긴 금액은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경찰이 문을 열 것을 요구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A씨는 그에게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A씨는 지인들에게 얻은 대포 통장 400여 개를 이용해 여러 차례 자금 이체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대포 통장은 통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돼 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대포 통장을 이용해 세탁한 도박 자금을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64곳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무려 40조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액의 1%, 4천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포 통장을 이용할 경우 통장 명의자가 몰래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A씨는 관리와 세탁까지 해주며 짧은 기간 많은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총책은 사고가 났을 때 즉시 그 도박 사이트 업자에게 사고 금액을 송금을 해주고 나서 이후에 그 거래 정지된 그 계좌라든지 이런 거를 수습하는 이런 것이 도박 업자들에게는 아주 신뢰를 쌓게 된 그런. A씨는 전국에 차려놓은 36개 지부에 계좌 모집책과 연락책, 관리자 등을 두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2,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겼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는 1시간마다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자금 관리와 세탁을 맡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아파트 거래량과 가계 빚이 다시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된 사이 영끌 현상도 다시 나타났는데요. 금리 인상 우려 속에 가계 빚 증가가 걱정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2월 70.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해 지난달 88.9까지 올랐습니다. 매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데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올해부터 계속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8,000건 밑으로 내려갔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해 월 4만 건 가까운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월 4만 건이 넘었던 지난 2021년 11월 수준까지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상반기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줄어들면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까지 풀리면서 30, 40대 세대들의 영끌주택 구입도 늘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30, 40대에 대출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외에도 정부 정책적으로서 대출에 대한 한도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이후부터요. 또 이런 대출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계빚 증가 때문에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에는 막판 영끌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에도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앞선 것입니다. 하반기 정도 되면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한 차례 정도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내년 2024년 상반기도 과연 금리가 내려갈까에 대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가계빚 증가를 부추겼다는 금융당국의 분석이 나오자 은행들은 최근 해당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년처럼 금리가 2%대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적다며 저금리를 기대하고 집을 산 경우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까지 늘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된 사이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지인 북항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펼칠 엑스포 외교 활동이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산은 준비됐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맞춰 입고 파이팅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부산 시민들과 함께 엑스포 유치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는 반딧불이를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반딧불이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사는 대표적인 환경지표 곤충인데 반딧불이가 출현한다는 건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헬로티비 부산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린 대로 2012년 장산습진에 반딧불이가 다시 출현하고 이제 개체수가 급증했는데요. 2006년 이후부터 이어져 온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복원에 큰 힘이 됐습니다. 반딧불이 복원에 힘써온 시민들이 주축이 돼 매년 초가을이 되면 반딧불이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자연의 소중함을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개가 짙게 낀 장산, 비옷을 입은 시민들이 산길을 걸어 올라옵니다. 우비를 차려입고 장화를 신은 아이들도 장산 생태 탐사에 나섰습니다. 지상에 뜨는 별이라 불리는 장산 습지에 사는 반딧불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렌지 빛을 띠는 늪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을까? 흐린 날씨지만 들뜬 발걸음입니다. 습지 곳곳에 반딧불이 출몰 지역을 살피는 시민들과 아이들, 습지에 기대에 사는 다양한 희귀 동식물도 관찰하며 어둠이 내려앉기를 기다립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첫 해부터 반딧불이 생태 탐방에 참여했다는 여중생은 매년 이맘때쯤이 기다려진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반딧불이 행사가 있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같이 왔었는데 되게 재밌고 반딧불이도 불빛도 예쁘고 해서 좋아서 그때부터 계속 오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역시 자연의 소중함을 몸으로 마음으로 알아가는 손녀가 기특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이런 자연을 이런 사랑하는 편이라 이렇게 듣고 다니면은 제가 스스로 더 깨우치고 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장산 반딧불이 생태 탐방 프로그램은 장산 반딧불이 보존 운동을 주도하며 습지 복원 활동에 나선 시민들이 직접 9년째 꾸려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복원 노력에 부산 최대 반딧불이 자연 서식지로 자리매김한 장산 습지. 도심 내부에서 이렇게 산림 정상부에 있는 습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도심 내부에 이렇게 훌륭한 자연지역이 복원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점점 빗방울이 굵어지며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반딧불이와의 만남은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 이물하고 비하고 안개하고 매칭돼서 장산 습지가 더 매력을 느끼지 않겠나. 그 속에 반딧불이는 오늘 보지 못했지만 아쉽지만은 이 아쉬운 게 우리가 앞으로 이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갈망이 되지 않겠느냐. 반딧불이를 통해 생태계 복원이 확인된 장산 습지. 이제는 시민들이 주축이 돼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는 5개 자치구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워케이션 유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박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상에서 고개를 들면 푸른 바다를 품은 북항이 펼쳐집니다. 삼복도로를 따라 펼쳐진 원도심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초 부산역 옆에 문을 연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말로 원하는 곳에서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새로운 일문화입니다. 거점센터는 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 공간과 회의실,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영도구에 2곳의 위성센터, 부산 전역에 12곳의 파트너 센터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 워케이션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과 직장인의 초점을 맞춘 부산형 워케이션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부산형 워케이션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892개사입니다. 현재까지 527명이 부산을 다녀갔거나 방문이 확정됐고 608명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명확하게 업무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한 후에 또 관광지에 가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경험을 통해서 기업 이전이나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산시는 숙박 시 한 명당 하루 5만 원, 최대 50만 원의 숙박 바우처를 지원하고 5만 원 상당의 관광 바우처도 마련했습니다. 부산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 이전, 지사 설립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거점센터가 생긴 거를 알고서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자주 방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이제 정말 심과 일이 병행되는 약간 좀 힐링을 받으면서 그렇게 업무도 가능하고, 지금 이거 인구 소멸 위주의 구의 그 숙박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구가 괜찮은지 영도구가 괜찮은지 좀 많이 저는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요. 시는 올해 인구 감소를 겪는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위성센터를 10곳까지 늘리고 외국 기업 유치 등 시장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9월에 저희가 일본의 그 워케이션 선진 도시인 와카마현과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앞으로는 일본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저희 부산 브랜드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해외 기업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 정주 인구 1명이 유출되고 1박 2일 관광객 31명이 부산을 찾으면 지역 경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워케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3,500억 원,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는 각각 2만 7천 명과 4조 5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는 이 생태계를 좀 확장시켜서 민간에도 워케이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 운영사라는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워케이션 산업이 민간에서 정착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워케이션 산업들을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현실 속에
워케이션 사업이 지역을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환입니다.